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리는 비가 오늘도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로 인해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10mm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인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로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남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합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3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고요. 포항과 경주에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이 28도, 포항과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 후반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내린 폭우로 경주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외동읍에서 3채, 내남면과 양남면, 구정동에서 각 1채 등 단독주택 6채가 일시적으로 물에 잠겼고 양북면 소하천 주변에는 물이 차올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경주 외동에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273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경주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 울진 지역사회가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과거에도 15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신한울 원전 대안 사업을 쟁취한 바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의회와 울진 지역 187개 사회단체가 망라된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추진을 위한 군민 총궐기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오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다음 달부터는 서울에 사는 출향인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다음 달 14일에는 대규모 집회에 이어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한수원 사장을 만나 신한울 3, 4호기 사업 무산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할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고 한수원 노조, 원자력학회와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군민들이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것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학회의 용역 중간조사 결과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손실이 2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사회 간접자본 사업 무산과 고용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전체 손실은 66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배신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찬반 갈등을 겨우 봉합하고 정부 정책을 받아들여 확정된 원전 건설 계획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울진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정부 스스로 일관성을 상실하고 울진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상실감을 주고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4년 전에도 신한울 원전 사업 확장과 관련해 15년간의 오랜 투쟁과 끈질긴 협상 끝에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2,800억 원 규모의 대안 사업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에 대해 원전 의전형이 아닌 대안형 경제구조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진군은 내년 말까지 죽변항에서 호정해수욕장 간 2.4km 구간에 순환철도를 만들어 철로 자전거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순환철도는 군 예산 100억 원과 한울 원자력본부 지원금 95억 원이 투입돼 해수면에서 6에서 8m 높이로 건립됩니다. 관광객은 이곳에서 바다를 감상하며 발로 밟거나 전기로 움직이는 철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군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 확정치를 보면 울릉군의 출산율이 가임 여성 1명당 0.745로 가장 낮았고 충북 단양군 0.835, 경남 합천군 0.839 등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은 1.05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0.84, 대구 1.07, 경북 1.26, 세종 1.67로 나타났습니다. 오징어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금징어로 불리며 몸값이 뛴 오징어의 허용 어획량 자체를 1년 전보다 3분의 1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불빛을 보고 찾아온 오징어가 낚시에 걸려 배 위로 올라옵니다. 중국 어선의 남획과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줄어든 상황.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오징어의 총 허용 어획량 소진율은 40%에 그쳤습니다. 즉 오징어 10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실제로 4마리밖에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어획량을 지난해보다 33% 줄어든 94,257톤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양 어선의 오징어 생산량도 급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원양어선 오징어 어획량은 31,407톤으로 지난해보다 26.2% 줄었습니다. 원양 오징어의 94%가 잡히는 남서대서양 어장의 어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어획량뿐만 아니라 해외 어획량까지 크게 줄면서 당분간 오징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26일 아침 7시쯤 포항시 연일읍 유광리 형산강 지류인 자명천 인근 지방도에서 길이 80cm의 1, 2년생으로 추정되는 암컷 수달이 차량에 치여 죽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형산강과 자명천 일대에서는 최근 수달 여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돼 왔습니다. 울진군은 전창걸 군수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사업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투자 효과가 일부 단체나 개인에 국한되거나 민원 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희망하는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으로 참여하거나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쓰레기 대란을 겪었습니다. 정부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장은 어떨까요? 김은혜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어요? 네, 그거 하나 주세요. 마실 것을 주문했지만 매장에서 마실지 갖고 갈지 묻지 않습니다. 여기는 안에서 먹어도 일회용 컵에 주세요. 저희 안에서 드시면 일회용으로 해드릴게요.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들도 일회용 컵을 받았습니다. 물어봤던 거.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먹고 한다고 했어요? 다른 커피 전문점도 마찬가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레귤러, 네. 이달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손님에게 매장에서 마실지 갖고 갈지 물었는지가 단속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묻지 않는 경우가 여전했습니다. 일회용컵 달라면서 나 조금만 있다가 그냥 나갈 거다 해서 달라졌으면 저희는 할거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설거지 비용, 인건비랑 뭐 이런 게 저희한테는 좀 알게 와닿거니까.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도 20여 개 프랜차이즈 가운데 손님에게 다회용 컵을 권유하는 비율이 44%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나 또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업장에서는 여전한 약간의 반발 또는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제도는 시행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인식과 또 문화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이어 비닐봉투를 쓰거나 공짜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쓰는 플라스틱 사용을 막는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공감대와 실천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국은행 포함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이나 원자재 대금 결제 등 운전 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원 규모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이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은행 대출액의 일부를 연 0.75%의 낮은 이자로 지원합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향민을 상대로 기부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전용 계좌를 개설해 모금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온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지역 출신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기부금을 낸 출향민에게는 고향사랑 도민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는 물론 도내 관광지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솔거미술관이 8월 들어서만 5천 명이 방문하며 경주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박대성 화백의 작품이 어우러져 경주의 멋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화폭에 담대한 붓질로 담아낸 경주 삼릉. 보이는 풍경과 생각 속 풍경을 한 화폭에 담아 독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전시실 곳곳에는 힘차면서도 섬세하고 사실과 추상의 표현이 얽힌 박화백만의 독특한 그림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통적인 화법의 이야기와 현대적인 해석, 그리고 작가의 독특한 미술 세계까지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기증받아 2015년 개관한 솔거미술관이 최근 1년 관람객이 80% 이상 증가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술관 밖 풍경을 작품처럼 관람할 수 있는 제3전시실은 주말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로 SNS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너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핫플레이스 장소인 만큼 사진도 찍으면서 예쁘게 보냈던 것 같아서 다시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솔거미술관을 색다르게 즐기려면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는 29일에는 물고기의 시선으로 금강산을 그린 박화백의 금강화계를 자유롭게 그려보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예술의 꿈을 담다 포항예고 미술특별전이 경주 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이어지고 경주 작가 릴레이 이지은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교촌 한옥마을이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경주시는 문체부 공모 사업을 통해 받은 1억 8천만 원으로 국가 민속문화재인 경주 최부자댁을 포함해 주변의 편의시설과 수목, 담장 등의 경관 조명 140여 개를 설치해 운치 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장과 진입로에 방문 환영 문구와 꽃과 나비 등 자연을 상징하는 문양의 조명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주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지역혁신가 58명에 선정됐습니다. 마을 지역 구문에 선정된 진병길 원장은 지난 25년간 문화재 지킴이 운동과 문화재 돌봄 사업 등을 통해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현대적 가치로 재창출하고 신라 달빛 기행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해온 공로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수제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가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어서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가까이 발효와 여과 등의 공정을 거친 맥주가 유리잔에 담깁니다.
청도 특산물 복숭아즙을 섞은 지역 최초 복숭아 수제 맥주입니다. 복숭아의 달콤한 풍미가 시중에 판매되는 맥주와는 차이가 납니다. 맥주를 만들 때 그 당도보다는 복숭아가 갖고 있는 그 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향이 좋아야 그 맥주도 굉장히 좋은 향을 갖고 있는 맥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개성 있는 맛과 향을 자랑하는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지면서 청도 11개 농가가 협동조합을 결성해 수제 맥주를 팔기로 했습니다. 청도 대표 농산물이 복숭아하고 감이라서 그걸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는 차에 기술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됐고, 국내에서 재배된 보리로 만든 맥주도 출시됩니다. 20년 넘게 맥주 회사에서 일한 문준기 대표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다이안과 흑호 두 종류의 보리 종자로 토종 맥주 생산에 도전했습니다. 지역 맥주 브랜드인 달성을 달고 오는 11월 맥주 애호가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 원료로 대체했을 때는 상당한 그 의미가 있고 또 품질이 좋다면은 당연히 그 제품이 많이 팔릴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수제 맥주가 지역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제9대 한국철강협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앞서 사임한 권호준 전 회장의 임기까지인 2021년 2월까지 협회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세계 보호무역 강화 분위기 속에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명칭이 형산강 물빛마루로 결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6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강 위에 떠 있는 물 모양의 마루를 의미하는 물빛마루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은 포항 경주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 선도 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수상 스포츠 센터와 홍보관, 보행교, 부유시설과 조종 면허 시험장을 갖추고 있는데 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 현장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는 철강업종에 대한 안전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계획으로 철강업종 정비보수공사의 경우 20차례에 걸쳐 밀착 관리하고 사망재해 고위험 작업 현장 150곳에 대해 기술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오는 2022년까지 한 해 1000여 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10mm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인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로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남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합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3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고요. 포항과 경주에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이 28도, 포항과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 후반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